오늘은 잠자리를 그려보도록 하죠. 몸이 길고 두 쌍의 날개를 가지며 머리 부분에는 매우 큰 겹눈과 큰 턱, 그리고 가는 털 모양의 촉각이 있죠. 날개는 그물처럼 얽힌 시맥과 투명한 얇은 시막으로 되어 있으며 매우 가벼운데요. 앞날개와 뒷날개는 모양이 다르며 날개를 접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내장의 날개가 각각 따로 움직여서 빠른 속력을 낼 수 있고 공중에서 가만히 멈출 수도 있다고 하니 신기하죠? 그럼 잠자리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잠자리를 해보도록 하죠. 잠자리는요, 세계적으로 약 5천여 종이 있고 우리나라엔 90여 종이 있거든요. 그 중에 보통 우리가 그리고 있는 잠자리는요, 대부분 다 밀잠자리입니다. 이 밀잠자리라는 말은 뭐냐면 밀가루를 뿌린 듯이 좀 흰 부분들이 좀 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밀가루를 덮어 쓴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자로는 청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청정 화법입니다. 그, 조금 더 왜 자꾸 제가 이렇게 가끔 한자를 써주느냐면요. 그 화제를 쓰거나 뭐를 할 때 사람들이 이 한자를 몰라서 좀 고생하는 경우를 제가 왕왕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잠자리의 형태를 좀 대충 좀 알아볼까요? 그래야 그리는 법을 좀 쉽게 할 수 있겠죠? 야, 일단은 잠자리 하면 떠오르는 건 저는 바로 이 눈이거든요. 이 눈이 참 재미있게 생겼습니다. 이 잠자리는. 예, 잠자리는 참 재밌게 생겼는데, 이 눈의 구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잠자리는, 예, 좀, 어, 겹눈과 혼눈으로 되어 있거든요. 겹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안경처럼 이렇게 선글라스 낀 것 같은 부분 있죠? 그것이 겹눈이에요. 그런데 이 겹눈에는 자그만치 2만 개의 작은 눈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양쪽의 겹눈 가운데에 혼눈이 3개가 있어요. 이 혼눈은 가까운 거를 볼 때 작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겹눈은 좀 멀리 볼 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고 잠자리를 공부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잠자리를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그 곤충의 특징인 그 눈의 구조를 좀 한 번씩 이렇게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야 잠자리의 특징인 이 눈의 형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울 것도 있고 또 공부도 하게 되죠. 만약에 이런 거를 모른다 그러면 좀 잠자리를 공부하는, 특히 곤충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릴 때, 예, 좀 형체를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곤충이나 뭘 그릴 때 특징 파악도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나라에 있는 많은 것들에 관심을 좀 더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서부터는 예, 꼬리가 있겠죠. 이렇게 꼬리가 있습니다. 이 꼬리도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이 꼬리에 재미있는 무늬도 있고요. 이 무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종류가 뭔지를 또 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가 있죠? 잠자리, 예, 시문, 그 날개 무늬가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날개 잘 안 보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다리가 있죠. 다리가 총 몇 개죠? 그렇죠. 곤충의 특징인 6개죠. 6개의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고요. 그 다리조차도 개수도 모르고 우리가 곤충 그림을 그린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 다리는 대부분 다 어디에 있느냐면 그렇죠. 예.
가슴에 있습니다. 가슴에 있다는 것을 좀 아셔두고 하시면 공부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요렇게 있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렇죠. 날개에 시반문이라고 그러는데 날개에 무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반문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에 반문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총 날개는 4개죠. 이 4개의 날개가 제각각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는 공중에서 멈출 수도 있고요. 좀 아주 기상천외한 날개로 빨리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개에 공부를 하지 않고서 잠자리를 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의 특징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겹눈이 있다고 그랬죠. 겹눈. 겹눈이 자그만치 양쪽에 2개인데 이게 총 2만 개의 작은 눈들이 모여서 됐고요. 그 다음 혼눈이 가운데에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3개의 혼눈은 가까운 데를 보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양쪽의 겹눈은 먼 데를 좀 바라볼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는 총 6개입니다. 새쌍이라는 얘기예요. 6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곤충은 머리, 그 다음 뭐예요? 가슴, 그 다음 배로 되어 있죠. 그죠? 이 가슴 부위에 다리 3개가 다 집중되어 있고요. 날개도 거기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꼬리가 있고요. 이것이 이 잠자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눈을 이렇게 색을 조금 칠해보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좀 알기가 좀 쉽겠죠. 그죠? 이렇게 알아보기가 좀 쉬울 겁니다. 그러면 얘를 직접 다이렉트로 한번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그 매미가 우리나라에도 27종류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잠자리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잠자리 날개를 위로 이렇게 접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닌데요. 접을 수 있는 잠자리 봤는데요. 그건 바로 실잠자리로 얘네들 청정류라고 하지 않고 걔들은 촉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그림을 그리는데 많이 도움을 받겠죠? 그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편하게 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날개 먼저 그리는 분이 있고 그 다음 얼굴부터 그리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편안하게 한번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날개도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좀, 무늬를 여러로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일단 편안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을 거의 흉내내다시피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요. 꼬리 부분을 한번 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그렇죠. 저거를 넣을 겁니다. 마르고 나면 그 무늬를 좀 넣을 거거든요. 무늬를 넣기 위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잠자리에, 눈을 이렇게 표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부리와 입,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그렇죠. 뭐가 들어가요? 예. 날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지금 날개가 좀 번질 건데 여러분이 그래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봐 주십시오. 좀 여러분들은 좀 마른 다음에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바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마른 다음에 하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여기 무늬 가운데에 이렇게 무늬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잠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알 거예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발이 있겠죠. 자, 발을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여러분들이 좀 생기 있게 그려주셔야 돼요. 너무 포만 나게 소위 말하면 너무 약하게 그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냥 좀 마른 다음에 하겠지만, 여기에 조금 이렇게 무늬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냥 여기서 많이는 안 나가고, 이렇게 무늬를 몇 가닥만 넣어주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조금 명암이 표시가 돼서 좀 수월하다는 분도 계시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조금 더 그리는데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이제 그렇죠. 반문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야죠. 무늬를. 그죠? 여기에 이렇게 무늬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무늬를 넣으면 잠자리가 완성이 되죠. 이제 얘들을 그냥 더 편하게 그립니다. 이제 어떻게 더 편하게 그리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왔을 거예요. 그동안 잠자리 그리면서. 제가 한번 먼저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머리에 이 라인을 되게 편하게 이제 그리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눈을 이렇게 그려주고, 눈을 그려주고 가운데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되게 편하게 그리세요. 이제 너무 저기에 연연해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것도 그냥 이제 이렇게 편하게 가세요. 이제 그래 놓고 이제 날개를 그립니다. 이 날개도요, 되도록이면 그냥 한 호흡에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툭 찍어 가지고 툭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툭, 뭐 과감하게 오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친구가 좀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저는 바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뭐 따로 특별히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반문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반문을 좀 넣어주고, 여러분들이 좀 마른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은데, 그냥 여기에다 조금 더 흰색 무늬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뭐 안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벌써 이렇게 다 됐잖아요. 그래 놓고 여기에 다리를 합니다. 다리는 날아가면서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다 모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다 모입니다. 지금 하나는 더 보이지는 않겠죠? 네, 이렇게 그리는 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물론 이렇게 한 후에 나중에 여기에
좀 더 이 친구의 색깔을 넣어주기도 해요. 이거는 좀 마른 다음에 하는 게 좋은데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겠지만 좀 운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네 그렇게 하는 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는 날개 먼저 그리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는 몸통 먼저 그렸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날개 먼저 그리세요. 날개를 그릴 때 너무 어렵게 그리지 말고 그냥 양쪽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되게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보여준다고 그래서 이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 주십시오. 그래 놓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앞에 얼굴을 그립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이 마른 다음에 그리는 게 더 현명해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속도감 있게 이렇게 가리키기 위해서 바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마른 후에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 보이는 데에서만 이렇게 무늬를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어때요?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에서도 다리는 앞으로 다 모아줍니다. 얘들은 날아갈 때 이렇게 앞쪽으로 다 다리를 모읍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어느 정도 말라기를 기다렸다가 여기에 이렇게 그렇죠. 무늬를 좀 넣어줍니다. 그래 놓고 아까처럼 똑같이 색을 여기에 넣습니다. 색을 넣는데 뭐 굳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이렇게 그리는 법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세히서부터 이렇게 그리는 법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그리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 잠자리의 형태가 될 건데 일단 뭐 날아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작품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